안녕하세요. 61호의 반란입니다. 네, 오늘 저는 대회 2주를 정확히 앞두고 하체 운동을 하러 비엘짐 창포점에 와 있습니다. 이 비엘짐이 이제 특징이 회원권을 사면 모든 지점을 다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창포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체 운동 한번 빡세게 하러 와봤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 파나타의 시트 레이커를 진행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시트 레이커를 라인 레이커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많은 분들도 이미 시트 레이커이 과학적으로도 햄스트링 근성장에 더 좋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거는 이완을 했을 때 뒷다리부터 해서 엉덩이까지 다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최대한 잡아서 늘린 상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완 구간에서 동작을 하는 게 근성장에 더 좋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인 레그 컬보다 시트 레그 컬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동작을 했을 때 맛있는지는 그 근성장에 도움된다 이런 근거랑은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완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제 종아리 부분을 위로 올리려는 방향으로 힘을 주게 돼요. 그럼 거기에 저항해서 이제 무릎을 굽히면 이제 햄스트링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 무게가 내 고관절을 굴곡시키려고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릎에 대는 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패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무릎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완전 고립 운동처럼 이렇게 무릎만 굽히면 되게끔 이미 세팅이 돼 있어서 훨씬 더 맛있게 돼요. 이제 이건 라인 레그 컬 머신인데 동작을 할 때 맛있는지 여부는 이제 내가 쓰려는 그 근육 외에 다른 데로 개입이 많이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는데 얘가 무게가 많이 무겁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누르는 힘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가 패드에 붙어 있을 때 엉덩이는 뜨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엉덩이가. 그럼 이제 그 엉덩이를 뜨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허리 힘이나 엉덩이 힘을 가지고 고관절을 밑으로 눌러놔야 돼요.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햄스트링에 대한 고립감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대고 카프레이즈 하는 그런 머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는 패드가 있으면 이게 엉덩이가 안 뜨기 때문에 얘에 대한 보상작용을 이렇게 패드가 해주게 되면 훨씬 더 고립감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머신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펜듈럼 스쿼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처럼 움직이거든요. 저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얘네들이 요렇게 홀을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궤도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사실 무게 부분이거든요. 앉으면 앉을수록 깊게 앉으면 앉을수록 저기 회전축에서부터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여기서 가동 범위를 최대한 길게 쓰면서 뒷다리 부분이랑 종아리가 서로 붙는다는 생각으로 깊게 앉았다가 그 다음 그대로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뒤로 밀려는 힘을 주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양쪽에 45, 45씩 달고 총 90kg로 16개를 성공했는데 오늘 6개 했습니다. 6개. 아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세트로 컴팩트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은 무게를 좀 낮춰서 다시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로 실패 시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제가 예전에 하체 운동을 할 때 사실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앞다리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뒷다리가 너무 안 커서 고민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해결하기 위해서 막 레그컬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든지 뭔가 이렇게 뒷다리를 타겟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해봤는데 또 막상 아무리 투자를 해도 잘 안 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해결책을 찾은 게 이 기능재활을 공부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뭐냐면 백날 뒷다리를 고립 운동을 해서 막 키우겠다 이거보다도 결과적으로 내가 프레스든 뭐 레그컬이든 어떤 종목을 하든 이 뒷다리 엉덩이나 햄스트링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이 되려면 결국 골반을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이게 좀 선정적일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움직임이 골반의 전방경사, 후방경사예요. 흔히 오리궁뎅이라고 하죠. 오리궁뎅이처럼 튀어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골반뼈가 앞으로 꼬꾸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방경사, 앞으로 경사를 만드는 거고 반대로 엉덩이가 좁아지는 게 후방경사예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오리궁뎅이가 되면서 전방경사가 되면서 허리가 숙여져야 되고 일어날 때는 얘가 엉덩이를 쪼으면서 후방경사가 되면서 일어나야 돼요. 전방경사 쪽 패턴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내려왔을 때는 뭐 그래도 괜찮게 보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일어날 때 엉덩이가 이렇게 쪼아져야 되는데 요 패턴을 못 쓰고 요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내려갔다 일어날 때 요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섰는데도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느껴지는 근육의 쓰임이 기립근의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면에서 햄스트링이 얘는 말랑말랑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후방경사가 좋냐? 이건 또 아니에요. 후방경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패턴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이게 내려갈 때는 적절히 엉덩이가 빠져줘야 되거든요.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요 엉덩이가 쪼아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가려다 보면 많이 못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냐? 허리를 많이 말면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또 허리를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방경사에서 문제고 후방경사에서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방경사, 후방경사가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동작을 하실 때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쪽에 잘 안 들어온다, 앞다리만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골반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섰을 때 오리궁뎅이를 만들었다가 반대로 엉덩이를 쪼았다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오리궁뎅이가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전방경사예요. 전방경사일 때는 요 앞다리 대퇴직근이랑 요 장요근 쪽에 텐션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기립근 쪽에 힘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반대로 후방경사를 주게 되면 그러면 요 복부 쪽이 살짝 잡히거든요. 복근 운동할 때처럼. 그리고 엉덩이나 햄스트링 쪽 후방경사일 때는 이렇게 근육이 힘이 들어가고 전방경사일 때는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먼저 서서 연습을 하고 내가 엎드린 자세, 무릎이랑 팔을 대는 상태에서도 뭐 전방경사, 후방경사를 연습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프레스 종목으로 넘어오시면 아마 통증도 많이 개선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움직임의 퀄리티 자체가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두 번째 종목은 팩프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의 가장 큰 특징이 등에다 짊어지지 않고 뭐 엉덩이나 허리를 여기다 대고 그 다음에 프레스를 하는 거거든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예전 버전의 팩프레스는 이게 여기 이렇게 세팅된 건 똑같은데 여기 밑에 발판이 없었어요. 한 발씩 운동을 하는 싱글레그 동작에서는 발을 둘 데가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발판을 만들어 놔서 이게 살짝 런지 스타일로 세팅을 해놓고 한 발씩 운동을 하기 좋게
아주 맛있게 세팅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 와, 이게 사실 싱글레그가 진짜 좋은 운동인 게, 예를 들어서 무릎이 바깥으로 뭐 쏠리려고 한다, 아니면 내지는 모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양쪽 같이 보상을 못하고 한 발로만 오로지 지탱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안정성을 잡아주는 뭐 내전근, 그 다음에 중둔근, 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양다리 운동도 뭔가 중량을 빵빵 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발씩 하는 동작도 저는 거의 루틴에 꼭 추가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세 종목을 했는데 하체가 탈탈 털렸습니다. 종목당 겨우 2세트 했는데 그 완전 그 세트 하나하나를 퀄리티 있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진짜 빡센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보이시는 대로 비엘진 블랙, 자 헬스인들의 성지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진행할 종목은 스모 스쿼트랑 그 다음에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이 슈퍼 세트로 진행할 거예요. 딱 한 세트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모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좀 살짝 와이드하게 벌리고, 다리를 벌린 만큼 이제 앉을 때 무릎도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발끝도 좀 거의 한 150도 정도로 많이 벌리고, 그 다음에 무릎도 같이 그 방향 그대로 나가면서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대부분 이제 프레스 종목에서 거의 내로 그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움직임 패턴도 이렇게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드 하는 종목 좀 진행을 꼭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했는데, 스티프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 아픈 사람도 많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본인 스스로 그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세까지만 써서 운동을 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편 상태로 내려갈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못 내려가거든요. 이게 유연성도 좋아야 되고, 이 고관절을 굴곡하는 능력이 그 근육들이 써야 돼요. 뭐 장요근이라든지 앞다리 근육을 써서 내려가야 되는데, 능동적으로는 못 내려가면서 그냥 무게에 눌려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훅 중력 따라서 쳐져 버리면, 그럼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내 근육을 못 쓰고 어거지로 이제 관절을 써서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맨몸으로 내가 무릎을 펴고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가동 범위까지만 일단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함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하체 다섯 종목 진행을 했고, 마지막 레그 익스텐션 차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회 때는 이 포즈 잡았을 때 앞다리가 깊이감 있게 파여야 되기 때문에, 대회 준비 아닐 때는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레그 익스텐션도 한번 한 2세트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이 익스텐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특이하게 하는 편인데 등판 쪽에 앉는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완할 때는 약간 엉덩이가 따라가면서 앞다리를 최대한 늘려주고, 우리 삼두 이완할 때랑 마찬가지. 삼두도 늘렸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넘어가면서 요까지 다 뿌리 뽑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과장을 하면 엉덩이가 살짝 들렸다가 수축하면서 살짝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이완할 때 다시 살짝 딸려가는 느낌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고 머릿속으로 이 패드를 저 앞으로 멀리 보내주려고요. 이것도 뭐 배트 직근을 타겟한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위로 차려는 느낌을 많이 가져가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도 당연히 존중을 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에요. 머신 자체가 축을 얘를 쓰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축을 여기까지 쓰려고 하다 보면 그 무게가 이 보관절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먼데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동근은 무릎이 되는 게 당연히 맞고, 이거를 차는 힘을 쓰려고 하면 써도 되지만 맨몸에서 이걸 능동적으로 다리를 펴서 끝까지 올리려는 힘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뒷다리가 타이트하든 아니면 이 굴곡에 힘이 부족하신 분들이든.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 가동 범위를 쓰기 위해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푸시다운 할 때도 팔꿈치를 약간 앞으로 보내면서 밀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무릎을 누르면서 정강이를 앞으로 밀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처음에 세팅할 때는 여기 무릎 오금 부분에 여기 딱 맞춰놓고, 그럼 저는 이제 이 등판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엉덩이가 떠요. 아까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약간 떠서 뜬 상태로 여기 등판에 앉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설명드린 대로 멀리 보내려는 느낌. 콱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하체 운동 마무리하고 유산소 15분, 스테어 머신 천국 계단 15분 타고 왔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고 천국 계단 타니까 진짜 그 펌핑된 상태로 타니까 뒷다리랑 엉덩이가 진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드롭 세트라 해야 되나? 하체 운동하고 좀 마무리 펌핑 운동으로 스테어 머신을 타는 느낌이라서 또 색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대회를 지금 2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유산소를 아침에도 45분, 저녁에도 15분 이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사실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웨이트는 3일하고 하루 쉬고 요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한 몇 주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운동 플랜에 좀 뭐랄까 실수가 있었다면, 이 유산소의 빈도가 좀 낮고 대신 한 번 할 때 너무 고강도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막 계속 러닝머신에서 뛰거나 막 스테어머신에서 좀 빠르게 가거나 해서 뭐 이제 인터벌로 세게 탔다 약하게 탔다 세게 탔다 약하게 탔다, 이게 사실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체지방 연소에는 막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전에는 풋살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을 너무 고강도로 풋살을 했거든요. 이 갤럭시 워치에서 찍히는 바로도 칼로리를 뭐 1300, 1400씩 쓴다고 하니까 야 이거 살 금방 빠지겠는데 했는데, 그 풋살을 자주 할 때 살이 오히려 더 안 빠지더라고요. 뭔가 그걸 하게 되면 제 생각인데 이게 하체 할 때도 하체 강도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 웨이트 강도가 나와야지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가 되는데, 이 웨이트 강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산소로 풋살을 한 날은 그 다음 날 또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유산소를 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체 데미지는 계속 누적이 되지. 그 다음에 유산소도 체지방 연소를 목적으로 하는 그 좀 지속 가능한 유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오히려 플랜을 지금처럼 이 존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아예 심박수를 120에서 130 범위로 맞추고 그냥 꾸준하게 유산소를 타니까 오히려 지금 정체기 없이 너무 잘 빠져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더
미리 이걸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대회 9월 28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11월 1일 대회 포항시장배 보디빌딩 대회를 하나 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가 너무 잘 되니까 사실 그냥 조금 더 밀고 나가고 싶어요. 너무 뭔가 특별한 걸 바꿔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하는 페이스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조금 더 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뭐 저희 최선의 몸은 아니더라도 무대 올랐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컨디셔닝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고 이런 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한 달 정도 더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 대회에서 이제 이승철 선수, 우리나라 국보급 보디빌더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시아 넘버원 보디빌더라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또 심사위원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저도 실물을 한번 뵙고 싶어서 너무 기대 중입니다. 사실 그것도 제가 나가려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네, 아무튼 또 주저리 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하체 운동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 또 최대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내용이 좀 뭐랄까 너무 역학적으로 막 뭔가 말을 하려고 해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뭐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댓글로도 꼭 피드백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설명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61호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럼 빠이.